정당이 못 지킨 대통령 우리 국민이 지키겠다.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보수의 가슴엔 정말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억을 할 겁니다. 바로 다음날 조기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절대 밀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가 이재명입니다. 법으로 말이죠. 가장 정당성 있는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법으로 말이죠. 정과 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범을 말이죠.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보수 때문입니다. 특히 한 사람, 퍼뜩 생각나는 사람 있죠? 한동훈입니다. 보수를 자처했지만 보수를 대표하지 못했죠. 총선 패배 책임자입니다. 동시에 정체불명의 공천으로 보수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아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요. 정가 사범 이재명과 보수 내부의 가짜 보수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무너뜨린 보수의 민낯 그리고 정당이 지키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지키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세울 진짜 보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자유 우파 목소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보수를 망친 한동훈 그 죄몫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 4.10 총선 참패 한동훈은 끝까지 총선 백서에 대해서 막고자 했었죠. 당대표였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의 승리를 이끌기는커녕 그냥 본인을 알리는데 바빴습니다. 그의 첫 죄목은 말이죠. 정체불명의 전략공천입니다. 민주당 출신 운동권 인사, 심지어 좌파리들까지 전략공천을 강행했습니다. 보수의 정신을 완벽히 무너뜨렸죠. 대표적인 인사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화염병 던지다가 회를 썰던 사람, 그리고 좌빨이 김경률도 있습니다. 김경률은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과거 이 좌빨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고 이재명에게 딸랑딸랑거렸던 인물이기도 하죠. 무슨 돈이 나서 반포에 그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좌빨이들 인맥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뻔뻔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공천 탈락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사례죠. 그 외에도 과거 좌파 성향의 논란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신선함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줬습니다. 한편 비례 공천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한동훈의 사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지아 그리고 김예지, 안상훈도 있습니다. 낯선 이름 같지만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이 안상훈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를 받았고요. 그 의료개혁을 담당했던 김윤은 민주당에서 비례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뿌락지로 윤석열 정부를 망쳤던 인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의 대표성의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 인물이 친중 전력 역시 논란이 됐었죠. 중국의 공산당을 배출하는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략공천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요.
이래저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의 전략 공천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고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기현 의원 그리고 고 장제원 의원 등 기존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경선에서 당당히 이긴 도태우, 장해찬 같은 보수의 신진 세력은 지역구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보수를 말살한 정치 공작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지금 돌아와 생각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 했던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뜻을 저버린 건 누구? 한동훈이다 라는 말이죠.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 직접 언급 없이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뵙고 싶다. 그리고 본인의 탄핵의 책임도 눈물도 동지로서 의리도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옷을 입고 보수의 힘으로 정치판에 등장했지만 한동훈은 보수를 배신했고 보수를 분열시켰고 보수를 패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코르 보수의 몰락을 가져온 인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보수의 얼굴인 양 조기 대선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청년 당원 게시판에는 말이죠. 한동훈은 정치인이 아니라 셀럽이다 라는 글도 있고요. 보수의 가치도 없고 책임도 없다. 탄핵 때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무슨 차기 대선 후보냐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 당원들 2030이 한동훈을 비토하고 있다라는 사실 보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첫 신호죠. 좌파리들, 내부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한다라는 건 의식이 깨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조기 대선판에 나온다라는 건 보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이런 좌파리 보수, 그러니까 위장 보수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보수는 미래가 없습니다. 친중, 친북, 극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와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총선 패배, 이거는 넘어가더라도 한동훈은 탄핵의 원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듭거듭 생각해봐도 문재인을 끝까지 지켰던 건 정당입니다. 무슨 개짓거리를 해도 정당이 지켰다라는 거죠. 그게 정당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총선 내내 자기 정치만 골몰했죠. 요새보다 인터뷰에 집중했고 당보다 자신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셀카 병이라고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한동훈에게 셀카 찍는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마치 보수를 2030 재편한다, 뜨거운 보수니 차가운 보수니 미지근한 보수니 보수를 리브랜딩 하는 듯 하지만 기존의 보수를 삭제하고요. 새 보수를 자처하면서 좌파리들 끼워 넣었죠. 국민이 원한 보수는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년 보수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킨 건 윤석열이다. 한동훈은 우리를 지킨 적 없다. 이 말이 바로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살아날 때 진짜 보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훈이 마치 정치 지도자처럼 굴고 있는데 보수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죠. 보수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게 한동훈이다 라고 말이죠. 패배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이렇게 파면까지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들의 허파를 뒤집어 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빠져나가는 듯 언젠가 뵙겠습니다 라는 한 줄로 모든 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정치란 신뢰고 책임입니다. 정치란 동지에 대한 예의고요. 정치란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입만 열면 국민하고 자빠졌는데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중국에 쉬쉬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라는 말이죠. 이준석이 말이죠. 성상납 무고죄로 윤리위에 회부됐을 때 본인은 성상납 했다 안 했다 이거 없고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로 넘어가면서 7억 각서 김철근이 보내면서 습습습 묻어놓으면서 그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당이 마치 본인의 명예를 짓밟아 버린 것처럼, 당에서 쫓겨나는 게 본인이 음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처럼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 한동훈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가 마치 나의 정치 이력이다 라고 내세우면서 지금 친한 유튜버에서 이 부분을 또 띄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밤을 다시 꺼내들면서 이 한 딸들 지지층을 자극하는 영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엿보이는 거고 또 이용하려는 자들의 헛짓거리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거는 정치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한동훈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의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핥혀야지만 본인이 부각되기 때문에 다시 계엄의 밤에 생생한 그날을 다시 비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도른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없이 형사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눈물이 너무 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산에 처박혀 있죠. 경호원이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월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비과세로 1,390만 원 처받고 있습니다. 회고록 펴내고 책방에서 토리라떼 팔고 뗀 놈들한테 책 팔고 지금 대통령 예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예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 박탈하고 본인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쭉 보면요. 이 좌파에서 정권이 나온 그 순상님 그리고 노무현 지금 어리으리한 저택 지어놓고 으리으리한 박물관 지어놓고 문재인까지. 그런데 나머지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진짜 대통령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좌파리들의 공작과 음해와 선전선동 그리고 가짜뉴스로 온갖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당이 지켜냈고 정당이 지켜내지 못했고 그 정당이 지켜내지 못한 대가리는 한동훈이었고 한동훈이 앞장서서 배신을 했었고 이끌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건 오직 국민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민의힘을 국민이 버린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용서도 안 될 뿐더러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정당이 못 지킨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지킨다. 윤석열 끝난 거 아니다. 어게인이다. 어게인 윤석열을 다시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파면이 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래서 다시 2030들에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출마가 가능하냐라는 다이렉트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신업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지만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할 만큼 국민들이 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네들 형사 재판이고 뭐고 지금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괴롭히고 싶어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키고 있어. 함부로 하지마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정당이 못 지킨 대통령 우리 국민이 지키겠다라는 거죠. 바로 시작된 겁니다. 다시 시작된 거죠. 어게인 윤석열. 신당 창당이 필요할 때고요. 이 대선의 결론은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보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보수가 배출했고 대한민국 번영에 힘을 썼던 정말 올인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까지 우리는 하게끔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빠이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